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 의원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시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워낙 지금 시국이 네. 시국인지라 좀 많이 바쁘시고 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네, 바쁜 거야 항상 바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경이 제일 그거 한 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법원이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죠? 이제 석방이라 표현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구속 취소가 된 것 자체가 좀 수긍하기 어렵고 더 나가서 법원은 그렇다 치고 원칙대로 아주 엄격하게 원칙대로 법원이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이것을 석방지 그러니까 즉시한 것도 안 하고 석방지를 해버린 거. 왜냐하면 검찰이 이때까지 관행이었고 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다음 날 그죠? 이 대검에서 날로 그냥 계산해라.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해가지고 그 일시로 때로 계산한 거는 윤석열이 유일한 거죠. 그 사람 딱 그 구속 취소하고 나서 석방하고 나서 바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검찰이 지휘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외로 한 거죠. 예외로.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구속 취소였던 거죠.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수긍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좋아.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수많은 마지막 날 기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속 상태에서. 그 사람들 다 똑같이 구속 취소해야지. 석방해야지. 다 인권이 보편적으로 소중하죠. 그럼요. 아니 그럼 윤석열만 인권이 있고 나머지 인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다 100번 양보해서 다 석방해라. 얼마나 많은 사실은요.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이게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어필을 해왔어요. 근데 검찰이 그냥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신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항고를 하고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지.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 검사들은 왜냐하면 구속된 피고인들이 다 난리를 들일 거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나도 수밖에 풀어달라. 나도 똑같다. 지금 명태균 씨부터 구속 취소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니 왜 사람이 다릅니까? 더군다나요. 오히려 윤석열은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러서 지금 내란 그렇죠. 내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랑 선관위 침탈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법이 완전히 검찰이 앞장서서 예외를 만들고 특권을 만들고 법을 무시했다. 즉각 저는 나머지 다 구속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참 요즘에 이거 궁금함을 넘어서서 참 이상한 게 최상목 대행도 헌법을 안 지키잖아요. 네, 대놓고 안 지키죠. 대놓고. 대놓고. 심우정 총장도 지금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할 때 원래는 권력자한테는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있죠. 거꾸로 권력자한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구속시켜 놓고 있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굽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 법원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시간에도 전국의 법학과와 로스쿨에서는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작용을 하니까 바로잡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심한 거예요. 네, 몸도 힘들고 하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를 지금 전국 아마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저 사람들 다 이때까지 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뭐야 저거?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왔단 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가 주목이 되니까 검찰의 저 행태를 이제 보는 거지. 이때까지 다 저렇게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참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했을까. 아니 근데 그 대검에서도 혼란이 많다 보니까 일선지검에서 기준을 좀 정해달라 하니까 또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 전에 하던 또 나래 기준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일관되게 적용해야지. 왜 그러면 그 윤석열 딱 적용해서 석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불과 지금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즉시항고 안 하는 것까지도 제가 비판하지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존중, 그 법원을 존중해서 즉시항고 안 했다 치자.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그 지금까지 수많은 변호인들 그다음에 피의자들 인권이 필요한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그걸 어필을 안 해왔던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이든 심우정 총장이든 다 왜냐면 많은 숱한 사람들이 그 주장해 왔거든요. 날로 해야 된다고. 근데 무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항고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사람 딱 윤석열 석방하고 나서 다시 날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석방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로 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난로해서 더 많이 구속됐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검찰이 형사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흐트러뜨린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요. 어제 국회에서 현안 질문 또 법사위에서 있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이분은 대법관이고 사실상 사법부의 대법원장 다음 2인자 자리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사실상 사법부의 뭐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에게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 한번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즉시항고 기간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발언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검찰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바로 즉시항고해서 법원의 판단 받아봐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의원님 저도 로스쿨에서 법을 배울 때 법의 기능,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렇게 배웠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게 사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적 안정성이 다 깨지고 있거든요. 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어요. 아마 금요일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론에다가 대고 포기하겠다 이러고 석방지일에서 석방을 검찰이 임의를 해준 것이지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기간을 도과하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요. 기간이 도과한 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저는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면 안 된다. 검찰은. 아 검찰이. 네. 그러니까 즉시항고 금요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던가. 그죠? 만약에 법원이 풀어주라. 그러니까 날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로 해야 되는 게 검찰이 수긍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숱하게 있는 그 피의자들 구속돼 있는 피의자들 윤석열만 해주고 나머지는 석방 못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 말이죠. 즉시항고 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윤석열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즉시항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석방이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 생각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거였다. 그렇게 할 거면요. 지금 있는 그 구속돼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똑같이 풀어주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책임지고 다 국가 배상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일관되죠.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검찰이라는 기관 그것도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임의의 잣대로 자꾸 해석을 하고 사적으로 이것을 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저는 검찰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항고에 대해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을 지금이라도 이것이 수습하는 게 늦지 않았다. 밝힌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문제가 석방 지휘가 지금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석방은 놔두고 즉시항고를 안 하는 방법으로 이걸 지금 묶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검사는 단독 관청 아닙니까? 특수본에 있는 어느 검사라도
지금 즉시항고장을 그냥 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수본이라는 존재는 대검 예규에 의할 때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가지고 보고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박세현 본부장 이하 그 검사들 단독 관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 검사들이 즉시항고장을 지금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우리가 법적 양심이라는 거는 뭐 개인적인 이런 양심이 아니라 사법제, 법에 따른 양심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괘씸죄를 다 얹어가지고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항명죄를 하나 더 얹은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의 논리에서 그 특수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특별수사본부인가요? 박세현 본부장 있는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눌러버린 거거든요. 검사총장이 심우정 총장이. 누를 권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권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래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결재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마저도 누굴 구속하고 석방하고 하는 문제마저도 그죠? 박세현 본부장의 그쪽 본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총장이 멋대로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직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두고요.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해왔구나. 그리고 이런 어떤 수직적인 결재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시대에. 그죠? 예.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마구 하고 있구나. 법에 어긋나고. 그런 거를 국민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사태를 가지고.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운명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기간이 이틀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서 법을 지키는 그 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지금 몰두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고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피고인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도 같이 갖고 있는데 불구속 재판은 이제 받게 되겠죠. 현재로서는요. 근데 이 석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떤 상관성, 물론 뭐 별개의 절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이제 대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제 그 어떤 선입견 혹시 편견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제 구속되면 죄가 있구나, 석방되면 이미지적으로는 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저쪽 강성 지지층으로 하여금 안 그래도 굉장히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기세가 등등해지고요. 그다음 또 반대로 당연히 탄핵될 거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국민들이 분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뭔가 들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그래서 사회적 혼란은 엄청나게 부추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헌재는 탄핵 심판을 오히려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가 헌재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구속에 대한 절차적인 얘기예요. 형식적인 얘기. 그죠? 날수냐, 날이냐, 때냐, 이런 계산을 구속 불구속 하는 여부는 거잖아요. 수사 방식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에 대한 얘기라 이것이 이제 특히 실체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헌재의 심판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이제 헌재에서도 이미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탄핵 심판은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요.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불법 구금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 재판부에서는 그죠? 그 기간 동안에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혹시 윤석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사한 자료가 있고 그 수사한 자료가 헌재의 증거로 넘어갔으면 제출이 되었고 받아들여졌으면 그러면 그 증거는
이제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이제 안 쓰는 게 좋죠. 심판할 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아무런 진술을 한 게 없어요. 검찰이나 어디 공수처에도 그죠? 예. 진술 거부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얻은 소위 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어떤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간 게 없다라는 게 헌재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결정문을 거의 다 써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결정문이 뭐 수백 페이지 될 겁니다. 그 안에 혹시라도 그런 증거나 어떤 인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점검하고 있을 거고 아마 거의 다 평일을 끝났을. 매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약간의 이제 절차적인 점검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최상모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헌법 위반인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정도 혹시 불복을 하려는 그런 빌드업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나라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임명해라 라는 입장을 어제 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상무 지금 헌법 위반하고 있는 거죠. 명백하게요. 그러니까 2번 위반이죠. 그러니까 임명 안 하고 결정도 이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이제 내정을 한 다음에 이제 헌재로 그 임명을 보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임명을 안 하는 거 그 마은혁 재판관을 이전에 임명을 안 한 거 하고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 임명해라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임명을 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위반이 다 있는 겁니다. 앞에 거는요. 그러니까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하기 전에는 뭐 그건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버티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했고 국회가 그래서 그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져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고 헌재가 빨리 임명하라고까지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전에는 추상적 의무였다면 이거 구체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누구랑 싸우다가 분쟁하다가 야 내 돈 내놔라고 했는데 돈을 이제 안 갚을 때 그냥 내놔라고 해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원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갚아라라고 결정이 났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 그럼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헌재에서 결정을 하고 임명하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 의무가 최상목 대행한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고요. 사실은 최상목 대행은 헌법의 중대한 위반을 지금 이미 범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미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제든지 탄핵해도 인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위반의 정도도 중하고 너무 좀 상습적으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 의무를 위반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무 위반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 그럼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충족되고 요건 인용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건하고는 다릅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구체적 의무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 요거는 결정이 나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탄핵 결정을 앞두고 변수를 갖다가 만드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내 소식도 좀 한번 여쭤보면 이제 대통령 석방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뭐 비명계와 이런 갈등 이게 좀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어제는 이재명 대표와 일명 비명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식당이 아니라 텐트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이 어제 찍힌 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은 뭐 그런 당내 갈등보다는 대통령 파면,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합의가 네. 좀 있었던 걸로 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가 뭐 누구를 파면시키자 뭐 이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뭐 심우정총장이나 뭐 업체 대행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일단 접어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파면시키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파면이 안 되면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대한민국은요. 권력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군인을 동원해서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경고용 계엄이 합법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네.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정적을 갖다가 군인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심지어 사살 명령을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죄송한데 하여튼 후진국 수준으로 그러니까 정치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어떤 진영 문제나 어떤 누구를 지지하는 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생각하고 헌법을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그게 있는 사람은 정말 다 그래야 이것을 존중을 하고 정말 이거 다 같이 함께 바라야 되고 근데 헌재도 마찬가지. 헌재도 저는 그래서 인용이 100% 날 거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 포고령 이것만으로도 100% 탄핵 사유는 충족시킨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에 또 어떤 존재라는 게 있어요. 헌재가 언제 생기냐? 87년 헌법 체제에서. 그래서 87년 개헌 그 헌법 체제의 상징물이 산물이 바로 헌재입니다. 그래서 그때 헌재가 생겼죠. 그래서 이 헌재가 어떤 87년 체제의 가장 큰 그 성과가 뭡니까? 다시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헌재가 그 뜻을 잘 존중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봐주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구독,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깊이 있게 한번 좀 다 짚어봤는데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